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서 47명, 공항 검역에서 14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52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24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27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40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대에서 80대까지 남녀 4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37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 37명 중 약 절반 수준인 18명이 집단검사를 받은 신주쿠 유흥가 종업원이며 9명이 접대를 동반하는 식당 종업원, 5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무사시노 중앙병원의 환자와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의 사망자는 없었으며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544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4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의 평균은 23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37.3%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1배로 신규 감염자의 증가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도쿄도의 코이케 지사는 적극적으로 검사한 결과라는 인식을 나타냈으며 제2파에 대비하고 감염 상황 등의 모니터링 지표를 새로 만들어 워킹팀을 15일 개설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이케 지사는 기자단에게 밤의 거리를 집단 검사할 수 있도록 신주쿠구가 업계와 연계하고 있다. 확진자가 나왔던 가게 전체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다시 말하면 집단 감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검사한 결과인 것이고 오히려 앞으로 이런 검사를 더 진행하고 자신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코이케 지사는 앞으로도 감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며 감염의 제2파에 대비하고 감염 상황 등의 모니터링 지표를 새로 만들 생각을 제시하고 의료검사 체제도 함께 논의하는 전문가에 의한 워킹팀을 15일 개설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는 14일 밤 출연한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감염의 제2파에 관련하여 여름이 된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라며 검사체제 확충 등에 힘쓰고 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 확보에 향해서 교섭을 시작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베 총리는 감염 제2파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의료 제공 체제를 제대로 지원하면서 검사 체제를 확충하고 넘어가야 한다. 매우 더운 카타르 등 중동 나라에서도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여름이 된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정책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 방지와 양립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왕래를 재개한다라며 왕래의 재개는 상대국의 감염 상황을 내다보고 신중히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연구와 함께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완성하면 일본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한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통보를 받는 스마트폰용 앱이 이번 주 발매를 목표로 개발의 최종 단계라며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건드리지 않으므로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속화 보조금이나 고투 캠페인의 위탁을 둘러싼 지적에 대한 아베 총리는 당연히 올바른 지출인지는 엄격하게 운용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한 개 회사에서 다 가능한 회사는 없다. 잘하는 분야의 회사에 각각 나누어 간다. 전부를 실행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금 10만엔의 일률적 급부의 재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은 10만엔을 최대한 빨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필요한지 적절하게 판단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출입국 제한이 빠르면 6월 하순경 완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출입국 제한 완화 제1탄으로서 6월 하순에라도 일본에서 베트남으로의 비즈니스 관계자를 중심으로 최대 250명을 태운 항공기를 출발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출입국 시 감염 방지를 위해 출국 시의 공항 PCR 검사 강화 등 준비나 조정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베트남 외에도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방지로 밀접, 밀집, 밀폐, 이른바 3밀의 해소가 과제가 되고 있어 슈퍼 등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상품의 바코드를 읽으면 계산대에 서지 않고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계산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슈퍼마켓 카스미는 이달 중에 도쿄, 사이타마, 치바, 이바라키의 18개 점포에서
스마트폰 계산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쇼핑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상품의 바코드를 읽고 결제하는 구조로 계산대에 서지 않고도 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전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슈퍼에서 산미를 피하겠다는 손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도입을 서두르기로 하였습니다. 테라오카 전공 소매사업부 니쿠이 타카요시 계장은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한 뒤 내 가방을 사용하면 계산대기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산미를 피하는 쇼핑의 상식이 되도록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이타마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로 공표한 사람 중 13명이 숨졌는데도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타마현은 사인은 따로 있다라고 판단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사망 후 퇴원인 퇴원자의 통계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의 담당자는 발표는 어디까지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만 있었다. 코로나에 의한 사망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이타마현은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보건소를 통하여 주치의에게 사인을 듣고 있는데 현 간부에 의하면 13명의 사인에 대해서는 암 등이 많다라고 설명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려는 의도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의사 사망 진단서의 원인란에 바이러스성 폐렴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라고 알려진 예도 있었습니다. 사이타마시가 4월 30일에 양성자로 발표한 70세의 남성이 그 예입니다. 이 남성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에 4월 9일 신부전증으로 입원하였으며 24일 발열을 시작하여 PCR 검사 후 30일 양성 판정을 받아 감염자 통계에 집계되고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5월 15일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의 사망 진단서에는 사인은 신부전이며 그 요인은 바이러스성 폐렴이라고 기재되었지만 사이타마현은 남성에 대해 주치의가 코로나에 의한 사망이 없다라고 보고했다라며 현재도 코로나 사망자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염증 대책의 정통한 의료 관계자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혈전증이 되기 쉽고 심근경색 등으로 돌연사하기도 한다. 그 경우 사망한 원인이 코로나에 있다는 의사와 아니라는 의사가 있다라며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감염된 남성의 형은 감염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마지막까지 전달하는 것이 행정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현의 대응에는 사망자를 적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럭비 월드컵에서 활약한 후쿠오카 켄키 선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포기하고 학창시절부터 꿈꾸던 의사를 목표로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7세인 후쿠오카 선수는 탁월한 스피드로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사상 첫 베스트 8 진출에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 뒤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7인제 럭비에 전념하였지만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한 대회가 1년 연기되자 출전을 포기하고 학창시절부터 뜻하던 의사가 되기에 진학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후쿠오카 선수는 14일 웹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인제 럭비는 올해까지로 정했다. 올림픽은 연기된 때에 결단했다. 한번 결정한 것은 미루고 싶지 않고 바꾸면 후회한다고 생각해서 결단했다. 다음 의사의 길로 자신의 인생에서 정한 것을 해내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어떤 의사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야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선수 경험을 살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수들의 기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낫게 하는 것만이 아닌 멘탈 면에서도 기댈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은퇴의 시기에 대해서는 그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탑리그의 다음 시즌은 플레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군함도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나가사키시의 군함도 등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설명하는 시설인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산업유산정보센터가 15일 일반 공개됩니다. 이 센터는 3월 31일 개소식이 열렸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4월 1일부터 휴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15일부터의 일반 공개를 앞두고 14일 보도진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일본은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의사에 반하여 데려오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당시 징용 정책에 있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설명하여 이 센터의 설치도 밝혔습니다. 이 센터에는 군함도, 나가사키 조선소, 야타 제철소 등 등록된 23개의 자선에 대해 판넬이나 동영상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전문을 게시하여 일본 측은 징용 등에 대한 배상 문제에 관한 것이 이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에는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낸 제일교포 2세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으나 조선인들이 노예노동에 내몰렸다는 소리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카토 센터장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
약 70명의 전 주민 인터뷰에서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은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인터뷰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명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강제동원 인정에 대해 인정하고 미워하지 않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요. 도대체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바꾸다 못해 없던 사실도 만들어내는 이들의 역사 수정주의는 어디까지 이루어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이들은 더 왜곡하고 수정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욱더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